이제 물리탐사 학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그 요즘에 뭘 하나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 지난 10년간 사실은 그 지오피직스를 떠나 있다가 지오피직스 그 저널 같은 데 쭉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도대체 머신러닝 뭘 하나 봤더니 뭐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한번 시도해 본 게 이거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가장 직관적으로 그 적용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잡음 제거예요. 잡음 제거. 근데 그 오토 엔코더라는 걸 써서 하는 잡음 제거를 여기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레이저 포인터 켜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거 알지? 뭐 혹시 마무지 데이터 아세요? 아시죠? 이거 너무 많이 봐서. 왼쪽에 그 마무지 데이터의 그 소위 한그 니얼 옵셋 섹션이에요. 혹시 탄성파 자료 아세요? 네, 탄성화 자료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탄성파 자료 중에 이거 가짜 신세릭 자료인데 복잡도가 충분히 있어서 말하자면은 그 실험 알고리즘 실험할 때 많이 쓰는 자료예요. 이 마무지 데이터가 2차원 자료. 마모지가 의미하는 게, 그냥 지형 이름이에요. 마무지가. 네네네. 마무지가 거기 아프리카 어딘가의 음, 지형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신태틱으로 만들어낸 데이터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배포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2차원 프리스택 데이터인데 그 중에 말하자면은 니얼 옵셋 섹션을 지금 왼쪽에 제가 일부러 한 20% 정도 앰플리튜드로 그 노이즈, 랜덤 노이즈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왼쪽에 노이즈 하죠. 그런데 목적은 노이즈 제거니까 노이즈를 제거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모티베이셔널 슬라이드로 넣은 건데 제가 지금 말한 그 디노이징 그 오토 인코더를 써가지고서 했더니 이렇게 깨끗해졌다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궁금하니까 알아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했나? 오토 인코더를 썼어요. 오토 인코더라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 이것도 정말이지 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이 처음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거기 그 제프리 힌튼도 이거 갖고 엄청나게 연구했고요. 그리고 그 소위 뭐야 벤지오 교수도 엄청나게 이 부분 많이 연구했었어요. 걔네들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이 그때는 어쨌든 이런 그 네트워크를 많이 연구했어요. 이 오토엔코더는 다른 게 아니라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인데 입력과 출력의 노드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모양도 똑같고. 그런데 그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노드의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요. 그래서 이걸 버틀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목이 작으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오토 엔코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그럼 훈련 자료를 뭘 쓰느냐? 오토 엔코더 훈련 시킬 때 이렇게 해요. 왼쪽에 실제 데이터 집어넣고요. 똑같은 데이터가 바깥에서 여기 출력해서 나와야 된다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얘 훈련 시킬 때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이미지 넣고 그 이미지를 출력으로 나오게끔 훈련시켜요. 근데 똑같은 이미지가 여러 개 있어야 훈련되겠죠? 그게 오토 엔코더예요. 그게 오토 엔코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왜 연구했냐? 옛날에는 사실은 그 피처를 요렇게 그렇게 하면은 여기 가운데에 사실은 여기 입력이 그 노드의 개수만큼의 피처거든요. 특징 입력의 노드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피처 개수를 줄이자.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얘를 가지고도 요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다시 그러니까 출력이 똑같은 게 된다는 얘기 뭐예요? 똑같은 정보지만은 압축된 정보로 만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시도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딥 뉴럴 네트워크 할 때, 말하자면 그 초기에 레이어 층을 쌓아갈 때 요걸로 쌓아가자. 이게 말하자면 제프리 힌튼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피처 추출, 그리고 디멘저널 리덕션, 이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 리무벌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좀 더 압축 효과가 높으려면 왼쪽에 노이즈를 넣고서 요 반대쪽엔 깨끗하게 나오게 하면 얘를 말하자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이즈는 피하면서 정보만 압축할 거다라는 그런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건데 그게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노이즈,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조금 전에 말한 오토 엔코더를 만들어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그 사이는 조금 바틀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리지널 이미지가 들어가죠. 근데 그냥 안 집어넣어요. 노이즈를 섞어서 오리지널로 집어넣어요. 그런데 출력단의 목표, 라벨은 이렇게 갖다가 타겟으로 걔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깨끗한 숫자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훈련해요. 그런데 그게 뭘 하는 거냐, 과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이해 못한다기보다도 조금 그 뉴럴 네트워크하고 오토 엔코더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런 버틀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어를 막 쌓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얘는 압축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오토 엔코더와 PCA를 비교해 보면 아주 확연한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PCA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그 주성분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차원 점들을 1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킬 때 정보를 가장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프로젝션 시킬 방법은 이 데이터들이 넓게 퍼져 있는,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베리언스가 제일 높은 방향, 그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보가 잊어먹어요. 아무래도. 그죠? 그 나머지 정보들을. 그런데 오토 엔코더는 뭐냐? 그거를 넌리니어한 이러한 선상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비선형적인 라인 안에다가. 그러니까 정보를 얘도 잊어먹지만 거의 유지하고서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오토 엔코더는 그러니까 그 디멘저널 리덕션인데 그 넌리니어한 커브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보통 그 말이 있어요.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런 그 학습 과정을. 그러니까 매니폴드는 그 멀티 그 디멘저널 스페이스 상에서의 넌리니어한 서피스를 얘기해요. 넌리니어 서피스. 여기서는 2차원이니까 이런 넌리니어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오토 인코더를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그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그 소개한 그 논문 그 12년 전 이게 그러니까 거기 그 뉴럴 네트워크 초기 단계였죠. 그때 나온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저도 이 그림을 자주 쓰는데 지금 데이터들이 여기 그 이렇게 십자가 뭐 X자 검은색 X자가 데이터가 2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분포할 때 그 디노이징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를 써서 학습을 시키면 2차원이면 1차원으로 축소돼야 되니까 이런 넌리니어한 커브 상으로 그러니까 이 커브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 커브로. 그런데 만약에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가 거기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노이즈 있는 데이터는 그 커브에서부터 어딘가 좀 떨어져 있을 거라고 겁니다. 이 빨강색들이 그거예요. 이 노이즈를 품고 있는 데이터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커브에 피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도 버리고 요 정도만 지우고 얘를 갖고 오려면 이 커브에 가능하면 피팅하도록 그러니까 그 소위 이 커브를 찾는 게 말하자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팅 찾는 게 이 커브의 말하자면 기하학적 형상을 찾는다고 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 커브를 좀 더 이 그 데이터에 맞도록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노이즈를 넣어서 훈련시키면. 그래서 사실은 디노이즈 오토 인코더가 찾아진 이유는 제가 어디서 얼핏 봤는데 그 레퍼런스는 진짜 그 워딩은 못 찾았는데 그 컴프레션 효과를 좀 더 명확하고 말하자면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넣어서 하자 제안한 거고 그래서 당연히 컴프레션이 잘 되죠. 그런데 컴프레션만 되는 게 아니라 노이즈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게 바로 디노이즈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노이즈 오토 인코더에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이 그 fully connected를 우리가 처음에 말하자면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런 노드들로만 구성된 거. 이게 덴스 레이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들로 당연히 그 압축하고 다시 이렇게 익스팬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버틀넥 왼쪽 거는 엔코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코드를 가지고 디코더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fully connected일 필요는 없어요. 뉴럴 네트워크에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해도 그러니까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장하는 바는 그거고요. 그럼 컨볼루션을 쓰면 어떨까? 돼요. 컨볼루션으로 왼쪽 엔코더, 컨볼루션으로 디코더.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 버틀넥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의 변형이 유넷인데
사람들 유넷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특히 그 세그멘테이션 그 할 때 거의 뭐 얘가 그 기본적으로 위한 스탠다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유넷도 오토 엔코더예요. 유넷도 컨볼루셔널 오토 엔코더예요. 지금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왼쪽에 컨볼루션 그 레이어들이 쭉 있고요. 오른쪽에 컨볼루션 레이어 트랜스포즈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바틀렉이에요. 그런데 하나 달라요. 얘는 스킵 커넥션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유넷은 여기에 레졸루션에 있는 요 정보를 여기 요 크기에 맞는 정보를 크기에 맞는 정보를 여기 그 후반부 디코드 엔코더에서 말하자면 놓칠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 그거를 디코더한테 알려주는 역할만 해요. 그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유넷이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유넷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토 엔코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LSTM, RNN도 마찬가지예요. RNN도 하는 일은요, 그 네트워크가 좀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근데 결국에는 멀티 디멘셔널 벡터가 그 아주 컴팩트한 벡터로 바뀌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멀티 디멘셔널 벡터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도 오토 엔코더라고 저는 봐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많은 거를 실험을 해봤는데 다 잘 되더라요. 진짜. 그리고 앞으로 말하자면 그 확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이스믹 데이터에 그러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이스믹 데이터 훈련은 조금 트리키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커먼 미드 포인트로 해야 되나 커머셜 포인트로 해야 되나 뭐 당연히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에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는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노이즈가 있으면 지워야 되니까 그 학습되어야 되는 대상은 다양한 종류의 사이스믹 이벤트거든요. 그 사이스믹 이벤트를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는 자료는 이 그 데이터를 이렇게 패칭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썼어요.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조각. 지금 여기에 이 원래 크기가 요게 그냥 카운트예요. 숫자. 그래서 아마 샘플 개수가 700 몇 개에서 여기 한 250개 정도인데 수평 방향으로 요거를 40 바이 40으로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요걸 겹치게 20씩 그 스트라이드를 주면서 잘라내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은 이게 아마 그 뭐죠? 이거 커먼 그러니까 이거 커먼 업셋 겟더인데 커먼 업셋 겟더가 96개가 있거든요. 근데 96개 중에 한 개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놔뒀고 95개 커먼 업셋 겟더에서 아마 4만 개 정도 패치가 잘라져 나와요. 해보니까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요 패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시그널도 의미 있는 시그널, 요것도 다 편성파 자료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은 굉장히 모양이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하여튼 요걸 잘라내고 요걸 가지고서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노이즈를 줘서 말하자면 입력을 하고 출력으로는 노이즈 안 준 걸로 말하자면 나오도록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fully connected autoencoder를 좀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는 좀 안 돼요. 우리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그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무슨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서 복잡성을 좀 띠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40 바이 40이니까 1600개예요. 입력은. 그러니까 출력도 1600개고 그리고 2048, 1024, 510 이게 다 커졌다 작아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키웠다가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틀렉은 512로 이렇게 잡아서 한번 해봤어요. 이 정도 결과가 나와요. 왼쪽에 있는 걸 그 훈련시킨 다음에 디노이즈 오토인코더를 했더니 이 정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약간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좀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그 한계 같고요.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해보자. 컨볼루션 레이어의 뭐 스트럭처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요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길어진 것 같지만 요 사각형 모양이 결국에는 그 이미지 크기거든요. 점점 줄어서 아마 여기가 7x7이 되나? 그러니까 40x40짜리가 그렇지만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그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그 채널 수를 늘리거든요. 그 점점. 그래서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요런 얘가 말하자면 버틀렉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솔직히 훨씬 낮았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노이즈 그 리무벌 효과가 아주 좋아요. 사실은. 유넷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유넷을 흉내낸답시고 유넷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유넷 너무 헤비해요. 사실은요. 컨볼루션 너무 많이 하고요. 그 샘플링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유넷 라이크 디노이즈 오토인코더라고 부르는데
그 컨볼루션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스킵 커넥션만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여기로 가서 얘가 2배가 됐고요. 얘도 여기로 왜냐면 스킵에 떼서 이게 컨캐티네이트라고 그러죠. 거기 덧붙여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그 뭐죠? 버틀넥 사이즈를 똑같게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얘도 거의 뭐 똑같이 잘 돼요. 근데 뭐 눈으로 판단할 정도로 좋고 나쁜 거는 거의 없어요. 컨볼루션이나 뭐 유넷이나 사실은 이거는 실험 삼아서 한번 혹시 이게 얼마 될까 하고 해봤는데 이것도 되더라고요. LSTM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LSTM은 RNN에 구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GRU도 있고 LSTM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얘는 그 대신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적인 어레이가 쭉쭉쭉 타임 시리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뭐죠? 그 소위 스페이셜 디멘전을 타임으로 보고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집어넣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요 정도 코드예요. 그러니까 버틀렉이 얘는 진짜 작아요. 버틀렉이 128개의 그 압축하고서 노드로 그 다음에 그걸로 풀어헤쳐서 다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도 괜찮아요. 얘는 근데 재밌는 게 오히려 그 뭐라 이렇게 스무딩 효과가 있다 그럴까요? 조금 뭔가 좀 아는 애가 말하자면 고친 듯한 느낌? 이것도 연구 대상이에요, 사실은. LSTM이 주는 어떤 그런 독특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그 정성적으로 본 거고 아까 거는 이제는 정량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디노이징 그 알고리즘 그 평가할 때 이 PSNR이라는 걸 제일 많이 써요. Peak Signal to Noise Ratio라 그래가지고 그 소위 그 가장 시그널 맥시멈 앰플리튜드 제곱 나누기 그 가장 원래 우리가 원하던 데이터와 에러를 그 평균 낸 민 스퀘어 에러를 그걸 로그로 취한 건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어느 정도 큰 게 얼마나 건지 감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MPEG 또는 JPG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압축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림. 걔네들은 전혀 불편 없이 쓰고 있죠, 우리가. 근데 걔네들이 보통 30에서 50데시벨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퍼펙트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는 한 10 주변뿐이 안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거는요. 지금 디노이즈도 있고도. 근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비슷한데 RNN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신기한 게. 그 다음에 유넷하고 컴브는 비슷하고요. 풀리 커넥트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는 컴브 A하고 유넷이 더 좋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사실 실제 데이터 좀 좋은 게 있으면은 좀 그 재밌는 걸 해봤을 텐데 그냥 인터넷상에서 제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해본 거거든요. 이게 인터넷상 요거 사이트에서 얻은 건데 리얼 노이즈 데이터인데 그냥 실제 데이터예요. 여기 보면 여기저기 많잖아요, 노이즈가. 그래서 이것도 다 하면 너무 그래서 좀 잘라서 한번 해봤어요. 그 훈련을 따로 시킨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사이스믹 뭐죠? 마무지 데이터에서 훈련한 거. 그 신호에 대해서 훈련된 디노이즈 오토 인코더를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풀리 그 커넥티드라니까 노이즈가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신호도 없어지는 조금 황당한 그런 그 결과가 요건 나왔고요. 그 컨볼루션을 쓴 거, 좋았어요. 컨볼루션 쓴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는 못 없애지만 누가 봐도 여기 스트레이킹한 효과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그 소위 마이그레이션 또는 스테이킹 아티팩트 같은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뭐죠? X자 형태로 막 나오는 거. 그건 거의 다 많이 사라졌어요, 밑에서. UA도 마찬가지로 아주 퍼포먼스가 좋아요. LSTM은 오히려 또 조금 긴가민가 해요. 그죠? 그러니까 RNN하고 그 풀리 커넥티드는 이 사이스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뭔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서 적용해야 될 것 같고 2차원적인 그 이미지 형태니까 사실은 평면적인 그래서 이 컨볼루션하고 그 소위 유넷 라이크 유넷 같은 형태, 그게 그래도 그 디노이즈 오토인코더로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 그냥 그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잠정적인 어떤 결론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 컨클루전으로 한번 정돈해 놓은 거고요. 이거 지난번에 썼던 이거를 좀 다른 데도 좀 알려주세요. 사람 좀 더 모았으면 좋겠어.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 학습을 하실 때 패치를 잘라서 40 x 40 픽셀로 패치 잘라서 학습을 쭉 돌리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 선택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오버래핑해서 그냥 쭉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데이터, 그러면 그러니까 네, 다양한 말하자면 기하학적인 형상을 다 학습하기 싶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느 특정 지점을 뽑아낸 건 아니고 그냥 아니, 순차적으로 쫙. 몽땅 다. 그래서 네네. 심지어는 텅 빈, 말하자면 그 엠프티 슬롯도 많아요. 아, 네네. 왜냐하면은 이거 그리고 그 가짜 신세릭 자료이기 때문에요. 네, 이 신세릭 자료에 말하자면은 그 뭐죠? 그러니까 약간 팔 옵셋 쪽 가면은 그 앞부분에 타임이 다 제로예요, 사실은. 네네. 그런 것도 그거를 일일이 빼낼까 말까 하다가 사실 귀찮아서 그냥 넣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40 x 40 픽셀이 이제 인풋 사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리딕션을 할 때도 또는 네,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그렇죠. 이미지를 40 x 40으로 잘라서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가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예, 예, 예. 만약에 그거를 그러지 않고 지금 뭐 저희 테스트 이미지를 큰 거를 패치로 나누지 않고 전체 이미지를 그냥 프리딕션 하면 음.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그냥 사이즈를 40 x 40으로 이 사이즈를 해서 그냥 보내게 되면 엄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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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이 예.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예, 전혀 뭐 그거는 아무것 그러니까 그 이게 그 프리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뭐죠? 보존하고 싶은 대상이 뭔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죠? 네. 얘가 보존하고 싶은 대상의 어떤 기하학적인 특성이 어떤 그 일관성을 갖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엉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그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숫자를 할 건데 네. 아까 그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말하자면 이거를 그 샘플로 훈련 연습할 때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 엠니스트 데이터. 예를 네네. 들어서 3이라는 숫자로만 훈련시키면 다른 숫자 디노이징 못하죠. 네. 0, 1, 2, 3, 4, 5, 6, 7, 8, 9, 9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모든 종류가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는. 그래야지만 이 엔코딩 되는 게 모든 종류의 숫자를 엔코딩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이스믹 데이터도 다양한 성분이 거기에 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도메인은 절대 그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훈련 자료에. 네. 그래서 제 지금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인풋이 저희가 학습된 네트워크 모델이 40 x 40을 인풋으로 받는 모델일 거고, 네.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탐사 데이터를 어 디노이징을 하겠다라고 했을 네. 때 얘가 40 40보다는 훨씬 클 테니까, 그러면 또 패치를 40 40 패치를 나눠서 그렇죠. 프리딕션을 다 한 다음에 합칠 거잖아요. 음.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네, 사실 이건 시험용이고요. 만약에 네, 목적이 네, 진짜 어떤 그 목적은 실제 데이터고 어떤 대상 지역이 있겠죠. 대상 데이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와 유사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갖는 데이터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 나머지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그냥 지금 제가 제일 얻기 쉬운 프리스택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쓴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우연히 지금 그 리얼 데이터라고 쓴 것도 거의 비슷한 스펙트럼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는. 만약에 그게 차이가 난다면은 별로 쓸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주파수 스펙트럼 또는 거기에 맞는 그 소위 기하학적인 형상들이 많은 그런 자료로 훈련시켜야 되는 건 맞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패치를 두 개를 따로따로 프리딕션 했을 때 이 경계 부위가. 그쵸. 거기에 그 말하자면 아티팩트가 생겨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안 별로 생겨요? 안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네. 걱정을 저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것 또한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네.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아, 진짜 네, 자세히 네. 보면 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다. 요걸 좀 크게 봐야겠다. 요걸. 아, 네. 좀 잠깐만요. 있네요. 슬라이드쇼로 보여줄게요. 여기 특히 그 LSTM 같은 게 확실해요. 오른쪽 아래. 아, 네. 네네, LSTM 오른쪽 보입니다. 아래는 그 격자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네네네네. 얘네들은 없더라고요. 아, 그 그러네요. 유넷 라이크하고 그 컨볼루션은
그러니까 LSTM은 무언가 좋은 점도 있는데 무언가 나쁜 점도 강해요. 그 부분이 또 다른 연구 대상이고요. 근데 유넷하고 그러니까 컨볼루션 베이스드는 이런 걸 잘 감당하더라. 그거예요, 진짜. 거의 눈에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네, 거의 없네요. 네, 네.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했거든요. 그거는 그 LSTM에서만 보였어요. 음. 그것도 나중에 콘클루전에 써야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 아니 지금 저, 그 논문을 그 발표하느라고 빨리 제작해놓고 그 음, 논문 제출을 안 하고 지금 글을 안 써놨거든요. 네, 그림만 네.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 좋은 연구 실험 해주셔갖고,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디노이징 관련된 디노이징뿐만 아니라 압축이든 뭐든 그러니까 오토 엔코더가 저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처음에 워낙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라서.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요, 하면 할수록 이게 매력이에요. 매력 덩어리예요, 진짜. 의외로 여기서 할 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진짜 관심이 더 있다 그러면 여기 아예 코드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네, 한번 나중에 네. 보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스 코드까지.